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지 2달 만에 드디어 월반 시험에 합격해서 중학교 수학 수업에 참여하는 첫날이었으니까요. 우리 수빈이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이면 충분해. 엄마는 수빈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했습니다. 9살 소녀의 작은 어깨가 엄마의 손길 아래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다른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기쁘면서도 무서운 일이었죠. 잘할 수 있을까요? 수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는 환한 미소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수빈이는 특별하니까. 학교 복도를 걸으며 수빈은 자신보다 훨씬 큰 학생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중학교 교실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교실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수빈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누구지? 초등학생 아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거야? 교실 안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때 교실 앞문이 열리고 미스 로렌이 들어왔습니다. 미스 로렌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교실을 훑더니 수빈을 발견했죠. 아, 너가 그 한국에서 온 학생이구나. 미스 로렌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스 로렌은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어린애가 중학교 수업을 정말 가능할까? 교실 안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수빈은 곧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했죠. 내 실력을 믿으렴.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스 로렌은 교과서를 펴며 말했어요. 수빈도 얼른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 가득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수빈은 조용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수빈의 공책을 힐끔거렸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소녀의 필체는 깔끔했고 문제풀이 과정도 정확했어요. 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은 그 시선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이곳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교실 앞쪽에서 미스 로렌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빈을 향해 있었죠. 미스 로렌의 얼굴에는 의심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수빈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첫날은 늘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곧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빈은 매일 아침 중학교 교실로 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수업 내용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만큼은 주변의 시선을 잊을 수 있었죠. 화요일 아침 수빈은 평소보다 일찍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교실에는 몇몇 학생들만 있었어요. 수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숙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검토해준 문제들은 모두 완벽했죠. 야, 꼬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수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남학생이 수빈의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제이슨은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너 정말 이 문제 다 풀었어?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젯밤에 다 풀었어요. 제이슨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설마 내 부모님이 도와준 거 아니야?
내 나이에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수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 혼자 풀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미스 로렌이 들어왔습니다. 제이슨은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미스 로렌은 교탁에 교재를 내려놓으며 수빈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수업을 하겠어요. 미스 로렌의 목소리가 교실 안을 채웠습니다. 수빈은 귀를 기울였어요.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한 명씩 나와서 칠판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앞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미스 로렌은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다가 수빈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수빈, 내가 먼저 나와 볼래?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스 로렌은 칠판에 복잡한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삼중 방정식이었죠. 이건 고등학생도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야. 미스 로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불가능해. 저 꼬마가 풀 수 있을 리가 없어. 그냥 나가라고 해. 수빈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스 로렌은 분필을 내밀며 비웃듯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문제는 못 풀걸.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도 돼. 수빈은 심호흡을 하며 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칠판 앞에 서자 문제가 더 크고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방정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시간은 5분이야. 내가 정말 특별하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미스 로렌의 목소리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풀이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복잡한 계산에 막히고 말았죠. 수빈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스 로렌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그렇지. 내 나이에는 아직. 그러나 미스 로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빈은 다시 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실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든 학생의 시선이 칠판 앞에 선 작은 소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쥐고 방정식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수빈. 미스 로렌의 목소리가 교실 안을 울렸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문제에 집중했어요. 삼중 방정식은 수빈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수빈은 천천히 방정식의 첫 번째 부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이 칠판 위를 미끄러지며 하얀 글자를 남겼어요. 손가락이 분필 가루로 하얗게 변했지만 수빈은 계속 집중했습니다. X를 분리하고 Y와 G의 관계를 찾아야 해요. 수빈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잡한 계수들이 수빈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이건. 수빈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스 로렌은 시계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3분 지났어. 못 풀겠어? 교실 안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슨은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역시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저 꼬마는 천재 같은 거 아니야. 수빈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습니다. 작은 손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수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죠. 그때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보렴.
수학엔 하나의 답만 있지만 그 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란다. 수빈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 좀 더 침착해진 모습이었어요. 문제를 다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선택한 방법은 너무 복잡했죠.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수빈이 미스 로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스 로렌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시간은 그대로야. 수빈은 지금까지 적은 풀이를 지우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수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방정식은 여전히 복잡했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30초 남았어. 미스 로렌의 목소리가 수빈의 귀에 울렸습니다. 수빈은 더 빨리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실수가 생겼습니다. 작은 계산 오류가 전체 풀이 과정을 망쳐버렸죠. 아, 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실수를 발견했지만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 미스 로렌은 시계를 바라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시간 끝. 자, 이제 결과를 볼까? 미스 로렌은 수빈의 풀이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역시 그렇지. 답이 틀렸네. 이 문제는 아직 내게는 어려운 모양이구나. 교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빈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처음으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가 가슴 아팠죠. 자리로 돌아가렴 수빈. 미스 로렌의 목소리에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자 수빈은 공책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작은 쪽지가 날아왔어요. 수빈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포기하지 마.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수빈은 고개를 들어 누가 쪽지를 보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은 조용한 여학생 리사가 수빈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수빈도 희미하게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교실 앞에서 미스 로렌은 다음 학생에게 새로운 문제를 내고 있었지만 수빈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삼중 방정식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도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은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삼중 방정식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수빈은 종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수빈아?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빈의 침울한 표정을 보자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오늘 문제를 못 풀었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는 수빈의 옆에 앉아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 엄마는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수빈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미소가 수빈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내일 다시 도전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빈 교실에 들어가 칠판 앞에 섰어요. 어제의 실패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침착했습니다. 수빈은 분필을 들고 칠판에 어제의 문제를 다시 적었습니다. 밤새 생각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시간 제한 없이, 압박감 없이 차분하게 풀어나갔습니다. 뭐 하고 있니?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수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리사가 서 있었어요. 어제 못 푼 문제를 다시 풀고 있어요.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리사는 수빈의 옆으로 다가와 칠판을 바라보았어요. 와, 벌써 많이 풀었네. 어제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리사의 말에 수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소녀는 함께 문제를 바라보았어요. 수빈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정식을 분해하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면 돼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리사는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미스 로렌도 들어왔어요. 미스 로렌은 칠판 앞에 선 수빈과 리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고 있니? 미스 로렌의 목소리에 두 소녀는 돌아섰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제 못 푼 문제를 다시 풀고 있었어요. 미스 로렌은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의 풀이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미스 로렌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미스 로렌의 말이 끊겼습니다.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미스 로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빈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칠판을 향해 돌아섰어요. 나머지 부분을 마저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의 작은 손이 분필을 쥐고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2차 방정식을 단순화하고 이어서 3중 방정식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갔어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수빈의 풀이 과정을 지켜보았죠. 마지막 계산을 마치고 수빈은 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미스 로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풀이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미스 로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은 불안한 눈빛으로 교사를 바라보았어요. 맞았어요? 미스 로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 안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완벽해. 정말 완벽한 풀이야. 미스 로렌의 말에 교실 안은 순식간에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이슨조차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와, 천재야. 어떻게 저렇게 풀 수 있지? 믿을 수 없어. 수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리사는 수빈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해냈구나. 미스 로렌은 수빈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은 그 미소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주변에는 여전히 몇몇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수빈의 문제풀이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 정말 대단해. 저 방법은 우리도 몰랐는데. 너 정말 천재구나. 수빈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앞에 있던 칠판에는 여전히 수빈의 풀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완벽한 해답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미스 로렌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껏 그토록 확신했던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말도 안 돼. 미스 로렌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9살 소녀가 고등학생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다니. 더구나 어제는 실패했는데 오늘은 성공하다니요. 미스 로렌은 자신이 수빈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고 비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선생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미스 로렌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빈이 교탁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수빈? 미스 로렌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수빈은 작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어젯밤에 생각한 또 다른 풀이 방법이에요. 혹시 맞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미스 로렌은 종이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풀이 방법이라니.
게다가 이 방법은 더 간결하고 우아했어요. 수빈은 단지 하나의 방법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진정한 수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죠. 이것도 맞아. 미스 로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심 틀렸기를 바랐던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수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어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방법을 시도해보지 못했어요. 미스 로렌은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미스 로렌은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미스 로렌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빈의 나이나 외모가 아닌 그녀의 능력과 열정을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미스 로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 보자. 수빈이 교실을 나가자 미스 로렌은 혼자 남았습니다. 칠판의 풀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선입견으로 대했을까요? 수빈 같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미스 로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빈의 풀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내일 다른 학생들도 이 풀이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군요, 로렌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누구 풀이죠? 미스 로렌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수빈이요.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죠. 교장 선생님은 감탄하며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풀이는 대학생들도 어려워할 텐데. 미스 로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존경심이었습니다. 작은 소녀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었죠. 네,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제가 그동안 그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볼 기회가 있겠군요. 미스 로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수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하리라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자신감을 주었어요. 교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칠판에는 여전히 수빈의 풀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운 풀이 마이너스 수빈. 수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둘 교실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수빈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심지어 제이슨도 수빈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안녕, 수빈. 리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녕, 리사. 두 소녀는 나란히 앉아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교실은 평소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간간히 수빈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종이 울리고 미스 로렌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스 로렌의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교탁에 교재를 내려놓고 교실을 둘러보다 수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어요. 미스 로렌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교사를 바라보았어요. 먼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스 로렌은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빈의 풀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이건 창의적 사고와 끈기, 그리고 용기의 증거죠.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미스 로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외모가 다르다고, 말투가 다르다고 사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죠. 미스 로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수빈, 앞으로 나와줄래?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어요. 미스 로렌은 수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제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었어. 실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어. 미스 로렌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은 놀란 눈으로 교사를 바라보았어요. 미안해, 수빈.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 나이만 보고 능력을 판단했지. 교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미스 로렌의 공개적인 사과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빈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스 로렌은 미소 지었어요. 넌 정말 놀라운 아이야. 앞으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게. 미스 로렌은 교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진짜 능력과 노력을 존중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어떤가요?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수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미스 로렌은 서랍에서 작은 상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학 문제 해결 우수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내게 주고 싶어. 어제의 놀라운 성취를 기념해서.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받았습니다. 교실에서는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스 로렌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볼까? 수빈, 내가 어제 사용한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설명해 줄래?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미스 로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볼게요. 수빈은 조심스럽게 칠판 앞으로 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내 자신감을 찾았어요. 미스 로렌은 뒤에서 따뜻한 미소로 수빈을 지켜보았습니다. 교실 안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존중과 배움의 공간으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은 천재 소녀 수빈이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빈은 늘 그랬듯이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한국 음식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가끔 다른 학생들이 수빈의 도시락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죠. 저기 앉아도 될까? 수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사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응, 물론이지.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리사는 수빈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곧 제이슨과 몇몇 학생들도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같이 앉아도 돼?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 테이블은 금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수빈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내 도시락에 뭐가 들었어? 냄새가 좋은데.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수빈은 수줍게 도시락을 보여주었어요. 김밥이라고 해. 한국 음식이야. 맛있어 보인다. 한번 먹어봐도 될까? 수빈은 기쁜 마음으로 김밥을 나눠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김밥을 맛보았어요. 와, 정말 맛있어. 이게 뭐야? 안에 뭐가 들었어? 수빈은 김밥의 재료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처음으로 수빈은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빈, 너 정말 대단해. 제이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까 문제 풀이할 때 내가 사용한 방법은 우리가 배운 적 없는 거였어. 어디서 배웠어?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수학책을 많이 읽었어. 그리고 아빠가 가끔 어려운 문제를 내주셨지. 내가 우리 반에 있어서 좋아. 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모두 너에게 배울 수 있겠다.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도와줄래? 수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은 함께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빈에게 질문을 던지고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수빈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순간을 바랐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미스 로렌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스 로렌은 학생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다음 시간은 과학이에요. 오늘은 그룹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미스 로렌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 앉았어요. 4명씩 팀을 이뤄주세요. 우주 탐사에 관한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수빈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룹 프로젝트는 늘 어려웠어요. 보통은 아무도 수빈을 선택하지 않았죠. 수빈, 우리 팀 할래? 리사가 물었습니다. 제이슨과 다른 여학생 에밀리도 함께 있었어요. 정말? 수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새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너랑 같은 팀이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야.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이전의 비웃음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수빈이 말했습니다. 네 학생은 함께 모여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우주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고 다른 학생들은 수빈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생각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프로젝트가 최고가 될 거야. 수업이 끝날 무렵 수빈의 그룹은 이미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다른 그룹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미스 로렌은 그들의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 오늘 우리 집에 와서 프로젝트 더 할래? 리사가 물었습니다.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리사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가도 돼? 리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대. 피자도 시켜 먹을 거야. 수빈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수빈은 엄마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수빈아? 엄마가 물었습니다. 백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수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오늘 학교에서 진짜 수학 천재 같았어요. 수빈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퍼졌어요. 미스 로렌 선생님이 제 앞에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상장도 주셨죠. 수빈은 가방에서 상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상장을 받아들었어요. 와, 수학 문제 해결 우수상. 우리 수빈이가 최고야. 엄마는 감동한 표정으로 수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빈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생겼어요. 리사, 제이슨, 에밀리. 다들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네 집은 어땠어? 재미있었니? 수빈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피자도 먹고 리사방도 구경했어요. 리사는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쿠키래요.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수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가기 싫어하던 딸이 이제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빠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달려가 아빠를 껴안았어요. 아빠, 내가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수빈이 외쳤습니다. 아빠는 수빈을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대단한 일인데? 아빠가 물었습니다. 수빈은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어요. 삼중 방정식을 풀었던 이야기, 미스 로렌의 사과, 친구들과의 점심시간, 리사네 집에서의 즐거운 시간까지. 와, 우리 수빈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는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전화로 내 얘기를 해줬거든. 우리 수빈이를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야. 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초콜릿으로 우리의 자랑, 천재 수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수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수업을 위한 수학 문제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이 문제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하고 싶은 재미있는 퍼즐 같았죠. 수빈은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수빈의 마음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가 두렵지 않아. 친구들도 생겼으니까. 수빈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지 한국에서 온 작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작은 천재 소녀였죠.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상상하며 수빈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어떤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수빈에게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대와 희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내일도 최선을 다할 거야. 수빈은 작은 주먹을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곧 행복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꿈속에서 수빈은 커다란 강당에서 수학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스 로렌,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작은 천재 소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제한군인회 회관의 휴게실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박말순 할머니 덕분이었죠. 75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부터 회관을 찾아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찾아오는 군인들에게 정성스레 차를 내어주는 박말순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말순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회관 경비를 맡은 김철수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말순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금방 가버리지 않겠어요? 박말순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제한군인회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박말순의 남편은 6.25 참전용사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박말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덕분에 여기가 더 따뜻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회관을 찾은 한 젊은 장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말순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말이지. 겸손하게 말했지만 박말순의 눈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청소와 차 대접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군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봉사였기 때문이죠. 오전 시간, 박말순은 휴게실의 찻잔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말순은 문득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던 침수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이 침술은 우리 전통 의술이니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귓가에 울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박말순은 주머니 속 작은 침통을 살짝 만졌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는 이 침통은 박말순에게 한국 전통에 대한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말순 할머니, 오늘 국제교류 행사가 있대요. 외국 장교들도 많이 오신대. 휴게실에 들어온 윤미자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더 깨끗이 청소해야겠네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회관을 보고 좋게 생각하셔야죠. 박말순은 더 열심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어요. 이런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박말순이 아버지에게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회관 사람들은 박말순을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말은 많지 않지만 박말순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회관 전체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직접 만든 유자차를 군인들에게 내어주며 박말순은 자신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말순 할머니, 할머니 유자차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 생각나게 하는 맛이라니까요. 젊은 군인들의 칭찬에 박말순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인정이 박말순의 하루를 빛나게 했죠. 오후가 되자 제향군인회 회관은 분주해졌습니다. 국제교류 행사를 위해 여러 국적의 장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각국 군대 간의 우정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박말순은 휴게실 한쪽에서 손님들을 위한 다과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한국 전통차와 다과를 정성스럽게 진열하는 박말순의 눈에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외국 장교들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오셨네요. 박말순은 탄성을 질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등 다양한 국가의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참전했던 16개국을 대표하는 장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행사는 제향군인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각국 대표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어요. 행사장은 국제적인 분위기로 가득했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소통을 도왔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표 에반스 소령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단상에 오른 에반스 소령은 단정한 미군 복장에 푸른 눈을 빛내며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에반스 소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제향군인 여러분, 그리고 각국의 동료 장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에반스 소령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죠. 한국 전쟁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말을 이어가던 에반스 소령의 얼굴에 갑자기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허리를 붙잡았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소령님? 옆에 있던 한국 장교가 급히 다가갔지만 에반스 소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고 다음 순간 그대로 단상에서 쓰러졌어요. 의사 계십니까? 빨리 의사를 불러주세요.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치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부르려 했죠. 하지만 행사장의 보안 때문에 휴대폰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서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누군가 외쳤지만 행사장 출입구는 의전 절차로 인해 쉽게 오갈 수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입증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단상 아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말수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외국에서 온 장교가 한국 땅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박말수는 주머니 속 침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침술이 생각났지만 쉽게 나서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에반스 소령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박말순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는 몇몇이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말은 여전히 희미했죠. 박말순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결심한 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반스 소령이 누워있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행사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에반스 소령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박말순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박말순은 에반스 소령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에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할머니, 여긴 위험합니다. 물러나 계세요. 한 군인이 박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은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분, 지금 허리 통증과 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박말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침수를 연마해온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른 군인이 말했지만 박말순은 끈질기게 자리를 지켰어요. 그녀의 눈에는 에반스 소령의 상태가 심상치 않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는 와중에도 허리를 움츠리고 있었죠.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신경이 더 눌릴 수 있습니다. 박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불안과 의심 사이를 오갔어요. 그때 에반스 소령이 고통 속에서도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푸른 눈과 박말순의 시선이 마주쳤죠. 도와주세요. 에반스 소령의 간절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잦아들었습니다. 박말순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상태를 살폈어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허리 쪽인가요? 박말순이 물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오른쪽 허리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참으세요. 박말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침통을 본 주변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그게 뭡니까? 위험한 것 아닙니까? 환군 장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배운 침술입니다. 허리 신경통에는 이것이 특효예요. 박말순의 손길은 노련했습니다. 오랜 세월 침술을 연마해온 솜씨가 그녀의 움직임에서 드러났죠. 에반스 소령은 고통 속에서도 박말순을 신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에반스 소령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네, 내 책임이다. 허락한다. 빨리. 에반스 소령의 동의에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박말수는 에반스 소령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옷을 조금 올려주세요. 허리 부분을 봐야 합니다. 보좌관의 도움으로 에반스 소령의 군복 상의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박말수는 전문가의 눈으로 그의 허리를 살펴봤어요. 경직된 근육과 미세하게 떨리는 피부를 보며 박말수는 즉시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급성 요추 신경 압박이네요. 근육이 경직되어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박말순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침통에서 가늘고 긴 침을 꺼내들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침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조금 따끔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박말순이 에반스 소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말순은 침을 놓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환자를 대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죠. 침이 에반스 소령의 허리 부근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잠시 찡그려졌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졌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나아지나요? 박말순이 물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미약하게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기하다. 고통이 줄어들고 있어. 침이 에반스 소령의 허리에 꽂히자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오직 에반스 소령의 숨소리만이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박말수는 하나, 둘 침을 더 놓아갔어요.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간 연마된 기술이 묻어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 자리가 허리 통증의 급소입니다. 박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의외로 침착하게 박말순의 치료에 응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저 침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건가?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다른 군인이 대답했어요. 한국의 전통 침술이라는데 정말 신기하군. 박말수는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에반스 소령의 맥을 짚어보고 피부 상태를 살피며 가장 효과적인 침 자리를 찾아갔어요. 이제 주요 경혈점에 모두 침을 놓았습니다. 이대로 잠시 기다려보죠. 박말순이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에반스 소령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 보군요. 미국 측 보좌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말순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전통 침술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답니다. 에반스 소령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이어서 팔을 들어 올렸어요. 박말순은 그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움직일 수 있으신가요? 박말순이 물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에반스 소령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죠.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한국 전통 침술의 효과에 그는 놀랐습니다. 이제 침을 빼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으니 놀라지 마세요. 박말순은 하나씩 조심스럽게 침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침을 뺄 때도 경혈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침까지 모두 빼내자 에반스 소령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어요. 불과 10여 분 전만 해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앉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영국 대표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놀란 눈으로 박말순을 바라봤어요. 한국 전통 침술의 효과를 직접 목격한 그들의 표정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국 군 장교가 박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박말순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에반스 소령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불안정했지만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는 박말순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의 진심 어린 감사에 박말순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침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앉아 계세요. 무리하면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박말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앉았어요. 주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술이 이렇게 효과적이라니. 프랑스 대표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다른 외국 장교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표했어요. 이 순간 한국 전통 침술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듯 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누군가 외쳤지만 이미 응급 상황은 해소된 후였습니다. 의료진이 행사장으로 들어왔고 에반스 소령의 상태를 살폈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요추 신경 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네요. 누가 응급처치를 한 건가요? 저 할머니께서 침술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에반스 소령이 의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박말순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통 침술이 신경 압박에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효과는 정말 놀랍네요. 의사의 말에 박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침술 방법입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에반스 소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어요. 에반스 소령은 박말순 앞에 서서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심각한 상태였을 겁니다. 박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주변에 모여있던 외국 장교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이게 한국의 전통 의술인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박말순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 침술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의학이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장교들은 연이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이 쏟아졌어요. 박말수는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그때 회관 관계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박말순에게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침수를 하셨다고요?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보였죠. 하지만 에반스 소령이 먼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제 요청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히려 이분 덕분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반스 소령의 확고한 발언에 관계자도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박말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말순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의사의 권유로 추가 검진을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는 틈틈이 박말순을 바라보며 감사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전통 의술을 잘 모르는데 외국 장교가 그 가치를 알아봐 주니 참 기쁘네요. 박말순이 옆에 있던 윤미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윤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할머니 덕분에 우리 전통 의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네요.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에반스 소령은 다시 박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할머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큰 고통 속에서 행사를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박말순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령님이 좋아지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우리 전통 의술이 도움이 되어 다행이에요. 에반스 소령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 의술인가요? 정말 놀라운 효과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침술입니다. 서양 의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체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법이죠. 박말순의 설명에 에반스 소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어요. 전쟁 후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 발전도 놀랍지만 이런 전통 지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에반스 소령의 말에 박말순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침술의 가치를 외국인이 인정해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행사장을 떠나기 전 에반스 소령은 박말순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면 할머니의 침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연락해도 될까요? 박말순은 수줍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원봉사를 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말수는 평소와 같이 일찍 재향군인회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회관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몇몇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신문 보셨어요? 경비를 맡은 김철수 씨가 박말순에게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박말순은 의아한 표정으로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역 일간지 사회면에 작게 실린 기사였지만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침술로 외국 군 장교를 살리다. 박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사에는 어제 있었던 일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녀가 위급한 상황에서 침술로 미국 군 장교를 도왔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문에 났지요? 박말순이 김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사에 기자들도 있었잖아요. 한 분이 그 장면을 다 보고 기사를 썼나 봐요. 말순 할머니, 이제 유명인사 되셨네요. 박말순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는 결코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저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회관에 들어서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박말순을 반겼습니다. 몇몇은 신문을 가리키며 축하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할머니의 침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던졌어요.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관의 자랑이세요. 회관장이 다가와 박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박말순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띄워져 있었어요. 에반스 소령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졌을 때 한 한국 할머니가 전통 침술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효과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게시물에는 박말순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박말순의 동의를 얻은 사진이었죠. 게시물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고 이미 수천 번 공유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박말순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박말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몇몇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MBC에서 저녁 뉴스에 나오실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회관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런 건 사양할게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런데 나가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후 늦게 에반스 소령이 다시 회관을 찾아왔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다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에반스 소령은 정중하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박말순은 수줍게 꽃다발을 받았어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괜찮아지셨어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도 받았는데 의사들도 놀랐어요. 신경 압박이 거의 해소되었다고 하더군요. 에반스 소령의 말에 박말순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침술이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이 기뻤어요. 다행이네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에반스 소령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 때문에 할머니께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전통 의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박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소령님이 건강해지셨다니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순간 회관 문이 열리고 외국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에반스 소령의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박말순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당황스러움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해도 됩니다. 에반스 소령이 배려심 있게 말했습니다. 박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한 일인데 이렇게 크게 다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소령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반스 소령은 박말순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다가가서 박말순 대신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께서 인터뷰는 사양하신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갑자기 쓰러졌는지 그리고 박말순의 전통 침술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전통 의술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했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전통 침술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박말순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술이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는데 이렇게 큰 관심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할머니 덕분에 우리 전통 의술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겠어요. 옆에 있던 윤미자 씨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말순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날 저녁 회관장은 박말순을 위한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관 사람들과 몇몇 군 관계자들이 모여 박말순의 선행을 기리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박말순은 끝내 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박말순의 말에 회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말순의 소박함과 겸손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선행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에반스 소령이 박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내일 귀국합니다. 떠나기 전에 꼭 다시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에반스 소령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말순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소령님 덕분에 제 침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에반스 소령은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박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박말순이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국군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우리 부대의 명예 배지입니다.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시민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말순은 감동하여 배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에반스 소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면 할머니를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소령님이 다시 오신다면 제가 직접 차도 대접하고 더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은 따뜻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세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인간적인 교감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다음 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방송 출연 제안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박말수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관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 힘들 텐데요. 방송에 나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할 텐데요. 박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은 조용히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어요. 저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무슨. 박말순의 겸손함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인터뷰를 거절할수록 사람들은 그녀의 인간미에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말순 할머니가 거절하실수록 사람들이 더 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회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회관장은 박말순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사의 요청을 박말순에게 전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회관 차원에서 간단한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의 취재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말순을 향한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어요. 하지만 재향군인의 회관에서는 여전히 박말순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침착함과 용기, 그리고 전통 침술의 효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아침 일찍 박말수는 평소처럼 회관 휴게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닦으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회관 관계자인 정호진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말수는 미소로 답했어요. 아이고, 늙은이가 일찍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정호진 씨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달라진 점은 없으세요? 지난번 일 이후로요. 박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저 사람 살리는 일은 다 똑같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호진 씨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많은 주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박말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요. 오전 시간, 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박말순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박말순은 변함없이 소박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한 젊은 여성이 회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박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박말순 할머니 맞으신가요?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한의학과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뵈었습니다. 박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영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에반스 소령의 SNS 게시물을 보고 할머니의 침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전통 침술의 현대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할머니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술을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젊은 세대가 전통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반가웠어요. 물론이지요. 내가 아는 것이 얼마 없지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침술 방법이 학술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급성신경 압박에 대한 접근법이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회관 한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말수는 아버지에게 배운 침술의 원리와 방법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박지영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이런 귀중한 지식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대의학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할머니의 지혜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말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옛 어른들의 지혜일 뿐이에요. 우리 전통에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오후 늦게 박말수는 회관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에반스 소령이 보낸 메시지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부대 의무실에서도 할머니의 침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박말수는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서툰 손길로 답장을 보냈어요. 소령님, 잘 지내신다니 다행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박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에반스 소령이 선물한 명예 배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운 침술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말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에반스 소령은 자신의 SNS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도움을 넘어 나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용기. 박말순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박말수는 그 모든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내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주목이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세상에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박말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일상은 계속되겠지만 그녀가 남긴 감동의 물결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되어 또 다른 선행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침술의 효과처럼 선한 행동의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오래 퍼져나가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